잔소리도 젠틀하게, 답변도 젠틀하게, 젠틀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과학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전에 제가 약간의 잔소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 영상은 지금 영상에 보신 것 같이 이렇단 얘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는 사진이 나서 좀 당황하셨죠? 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제 감정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약간의 사진을 좀 쓸데없이 넣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바로 문제에 답이 있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보시는 순간 어디서 누가 강아지가 짖나 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조금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과학 문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문제에 답이 들어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용해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1번, 2번을 나왔을 때 보통 이제 평범한 학생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꼼꼼히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쉽게 맞추겠지만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덤벙대기 때문에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그냥 용해된 설명 옳은 것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어느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용해도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용해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문제를 읽은 다음에 이 용해도가 힌트이자 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용해도 뜻이 뭐였지?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용해도 뜻이 기억이 나십니까? 밑에 보기를 보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기억이 난다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100% 느낄 수 있습니다. 용해도의 뜻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하죠. 그런데 1번 보기를 보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렇게 문제 내면 대부분 학생들이 낚입니다. 과학책에는 보통 교과서에 보면요, 이 용해도 그래프에 대해 나올 때 대부분 거의 99.9%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질산나트륨을 녹이거나 물에 염화나트륨을 녹이거나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을 대부분 물에 녹이기 때문에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하면 맞아. 이게 바로 용해도 뜻이지 하고 1번을 탁 동그라미 치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물이라는 거에 이 용해도 힌트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 1번 문제에 낚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용해도에 대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고 문제를 읽어보시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해도 온도 나왔습니다.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지는데 기체는 반대지? 이렇게 하고 2번을 보면
이렇게 머릿속 생각한 다음에 2번 문제 읽으면 기체가 나오네요. 기체는 당연히 감소하죠. 근데 대충 아니면 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온도라는 글자에 너무 탁 꽂혀서 뒤에 잘 읽지도 않고 증가한다만 읽게 돼서 온도, 오케이, 용해도 증가한다. 맞지? 하고 2번을 고를 수도 있죠. 하지만 1번은 용매고요. 2번은 고체일 때 용해도는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에 약간의 힌트, 약간의 어떤 좀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해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해수는 수권, 네, 물의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그 부분인데 이걸 배우셨다면 아마 너무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그냥 가장 많은 거? 그럼 많은 거에 꽂혀서 혹시나 오답을 고를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문제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과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해수겠죠. 자, 많은 양보다는 해수란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수에서 많은 걸 물으니까요. 해수는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죠. 바닷물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네, 바로 염화나트륨 하면 안 됩니다.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물이 많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거에 꽂히다 보면 바닷물 배울 때 제일 많이 든 건 소금인데 염화나트륨? 그래서 3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을 고르려면 해수의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란 문제가 나왔다면 바로 염화나트륨이 답이겠죠. 이렇게 해수의 염류랑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히 읽다 보면 절대 함정에 낚이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물질의 특성 파트에 나오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읽고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함정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어느 거에 중점을 두었냐면 순물질과 혼합물에 중점을 두었죠. 그렇다면 문제를 읽기 전에 저는 순물질에 대해서 또는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되짚으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순물질은 뭐죠? 배우신 분은 혹시 좀 떠오르시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 정도로 되면 절대 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순물질은 저 밑에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보기가 없다 생각하고 주관식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물질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겁니다. 이렇게 보고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혼합물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였다. 와, 이거 애매하게 공부하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뭐가 맞는 거지?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무엇으로 골랐냐면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가 뭐였더라? 원소가 뭐길래 둘 다 원소라 썼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원소의 뜻을 아십니까? 혹시 원소의 뜻을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까먹게 공부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원소 원자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쉽게 다 아시겠지만 직접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성분입니다. 성분, 즉 종류. 그렇죠? 순물질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없죠. 예를 들어 구리선은 한 가지 물질,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이란 순물질은 수소와 산소, H2O죠.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맞습니다. 근데 혼합물은 원소가 섞였다고 책에 나올까요? 아니면 혼합물의 뜻이 정말 원소란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말 정확히 공부하셨다면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합물은 한 가지로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당연히 틀렸지만 좀 곰곰이 공부를 해보자면 이 단어도 맞지 않고요. 이 단어도 조금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가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거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좀 대충 보거나 순물질? 순수한 거, 혼합물 섞인 거 이렇게 조금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는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문제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느끼시려면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됩니다. 보통 시간이 없고 문제 푸느라 바빠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을 읽어본 정도? 그런 정도로 공부를 마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20도로 온도가 20도 물체가 있다 칩시다. 20도로 낮출 때랑 20도 낮출 때 단어에 로자라는 글자 하나 빠지면 의미가 애매모호해집니다. 60도에서 예를 들면 60도에서 20도로 낮춘다는 뜻은 20도까지 낮춘다는 뜻이고 60도에서 20도 낮추면 이런 말은 40도까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요새는 또 문제의 문장도 좀 길죠. 그래서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좀 제가 주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느낌이 아닌 사실로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학 문제는 말이죠. 보통 애매하게 공부하신다면 아마 이럴 거야. 아마 맞겠지. 해수는 뭐 소금이 맞겠지. 뭐 이렇게 느낌, 약간의 자신의 좀 감정이 좀 들어간 상태로 문제를 풀곤 하는데 그거는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면 O, 정확히 아니라고 생각하면 X지.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으로 판단하신다면 좀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제를 읽으면서 보기를 읽기 전에 좀 먼저 이해부터 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면 보기를 보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냥 용해도란 뜻을 옳은 것하고 바로 보기를 읽을 때랑 용해도란 단어 뜻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보는 건 완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보통 내시는 분들은 문제에 출제자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용해도의 뜻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럼 용해도의 정의를 살짝 바꿔서 내겠죠. 그리고 해수가 학생들이 보통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수가 어렵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면 살짝 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자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보기부터 보지 마시고 주관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 걸 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는 그런 생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떠올려본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한두 번 떠올린 사람은 용해도란 단어만 보면 머릿속에 용매, 용매 100g, 용질 g수 이렇게 탁탁 그런 핵심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푸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학 문제의 문제는 국어 단어입니다. 국어의 의미, 어떤 단어, 어떤 주어, 목적어 이런 의미를 자세히 정확히 알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공식이 어렵기도 하지만 가끔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이, 부, 이게 크다는 거야, 이게 크다는 거야, 뭐 A가 크다는지 B가 간다는지 뭐 그런 게 좀 헷갈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 문장 조금 독서 같은 걸 좀 추천해 드린 바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실 때 문제만 읽어도 답이 뭐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힌트 정도는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를 그냥 추천해 드립니다. 꼭 100% 뭐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젠틀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